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31일 오전 11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정말 너무나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고, 사법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이런 발언들을 정말 서슴지 않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말하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재판을 마치 재판 불복을 선언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사실상의 보복성 재판이다. 그 근거는 단지 하나였는데요. 바로 어제 판결을 내렸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단순히 이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보복성 재판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라고 해서 그 부장판사 개인의 어떤 보직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장판사는 과거에 민주당이 환영할 만한 이러한 판결도 많이 내렸습니다. 과거 조윤선 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발부를 했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이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환영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평을 냈었는데요. 또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원 특활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대해서도 국고손실 혐의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했던 이러한 판결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들에게 뭔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판결 자체를 보복성 재판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 보통 글쎄요, 어떻습니까? 정치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면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렇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도 야당이 아닌 여당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허익범 특별검사,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자, 여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홍익표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연관된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 거래 관행, 사법부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 박주민 최고위원은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 사법농단에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탄핵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인적 청산. 이 청산이란 말은 참 위험하죠. 사람을 청산한다. 사람을 없애버리겠다. 이 청산이란 말이 얼마나 과격한 표현입니까? 근데 이런 청산이란 말을, 그것도 판사들에 대한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될 그 판사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하겠다, 탄핵하겠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적절하죠.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정말 삼권 분립,
이 사법부의 독립은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죠. 이 대법관, 대법원장 등은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달리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국회에 의한 뭐 임명 동의권 정도가 유일한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뭐 국회가 입법 통과시키는 어떤 법원 조직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법원과 관련된 법원 운영과 관련된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법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은 뭐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 정도의 입법 절차를 통한 견제 정도만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이 이 한 나라의 어떤 민주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집권 여당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흔드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비판 성명을 오늘 내고 있습니다. 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말했네요.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집권당이 적폐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공격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들 구미에 안 맞는다고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모두 적폐로 모는 행태를 어찌 봐야 하는가. 민주당 입장이라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집행도 판결도 독점해야 된다. 네, 지금 뭐 국회의원이 뭐 판단도 내리고 판결도 내리고 다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독재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혀 예상치 않는 판결이다 라고 밝혔던 어제의 그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예상치 않는다라는 건 우리는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 우리는 옳아, 우리가 정의야.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선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 예상치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모든 행위에 오만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보였던 어떤 자신들의 범죄 행위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라든가 지금 뭐 손혜원 의원 사건이라든가 김태우 전 수사관에 의한 여러 가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폭로, 또 신재민 전 사무관에 의한 그런 폭로들 있었죠. 이러한 사건들에서 보여졌던 정말 집권 여당의 모습, 심하게 말하면 정말 너무나 뻔뻔스러운 이러한 반응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옳다, 우리가 곧 정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오만과 어떤 교만, 독선에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러한 논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사실 뭐 과거부터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또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면 재판 판결을 어떤 지시하는 듯한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러한 발언들을 사실 많이 해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구속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40여 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될 것이다.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하는 이러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대법원장 구속해라 라는 이러한 요구를 지금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었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해외 순방길에 조사도 아닌 수사를 지시하고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지시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도 회의 어떤 석상에서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무사의 행위를 아주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 아주 불법 행위다라고 이렇게 미리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기무사의 행위를 뭐 내란 행위다, 내란죄다, 쿠데타다라고 하면서 많은 선동들을 했었죠. 너무나 위험천만한 발언들을 민주당이 참으로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과연 이러한 민주당의 발언들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라면 저는 그야말로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라고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왔던 사법부, 굉장히 스스로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이러한 행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이러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동료 판사, 아직 어떤 법적 판단도 받지 않은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의결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 조직은 법원 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전혀 법적인 근거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에서 정말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모호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나 많은, 근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라고 또 요구하는, 그래서 정말 사법부를 어떤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너무나 부적절한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탄핵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심각한 범죄죠. 어제 그 판결문에서도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정말 여론 조작 행위는 아주 큰 범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 규모가 41만 회였습니다. 댓글을 단 숫자가 41만 회. 그에 비해서 드루킹에 의한 이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840만 회입니다. 그 댓글 어떤 조작을 했던 그 대상이 되는 그 기사 건수만 8만 건이 넘습니다. 이걸 통해서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6.13 지방선거, 그 전후로 한 모든 여론들을 조작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범죄다. 또 이 범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모했다라고 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대해서 지배적으로 김 지사가 관여를 했고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동의를 해놓고서도 모른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당은 이 재판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너무나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먼저 정말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우선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